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화요일 2부 먼 자유로를 휘날리며 오시는 음악평론가 김재영 씨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유로가 괜찮았습니다. 아, 예, 지난 네. 시간에 지각한 게 너무. 근데 자유로가요, 안개 끼면은 이게 또 그렇죠. 최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자그만한 거라도 하나 나면 이게 다른 빠지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막힐 땐 막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개 끼는 밤에 운전하니까 거의 무섭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차들이 속력을 아주 마음 놓고 내기 때문에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음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영국 클래식 음악입니다. 네.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는 유럽 대륙 쪽에 좀 열등감이 좀 있죠. 예, 거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어떤 유럽을 지배했다라는 영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19세기까지 이렇다 할 문화 환경이 없었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영국 락 음악이 네네. 워낙 발전을 했고 영국 올림픽 때 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들었던 음악이 죄다 영국 음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몰랐던 가수들도 다 영국 출신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현대음악, 락, 이쪽은 다 미국이다. 이렇게 예. 그냥 책임감 없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영국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 많고요. 이제 올리비아 뉴튼 존 그러면 네. 미국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영국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네.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클래식 음악 경우도 이제 19세기까지 이렇다 할 작곡가가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네, 영국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려서 네. 심지어는 바로크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 남자죠. 네. 핸델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에서 영국으로 귀화를 했는데요. 네. 아주 당연히 시침이 뚝 떼고 영국 작곡가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이제 안치가 됐을 묻혔죠. 정도면 영국의 작곡가다 했는데 사실 영국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그 소리를 보면 영국이 얼른 껴안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네. 우리로 말하자면 축구 대표팀에 브라질 선수 하나 귀화시켜서 네, 네. 한국 영웅이다 하는 네. 그런 분위기긴 네.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영국 작곡가들이 폭발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갑자기 영국에서 많이 등장을 했고요. 네. 이렇다 할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하우스가 없던 영국에서도 갑자기 또 이제 오케스트라도 갑자기 런던 안에서만 5개가 생겨서 네. 지금 모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죠. 런던 심포니, 런던 네네. 필하모니, BBC, 네. 로얄 필하모니 이런 오케스트라들이 있고요. 코벤트 가든이나 이런 오페라 하우스도 사실 라스칼라나 메트로폴리탄에 전혀 뒤지지 않는 네. 오페라 하우스가 됐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슨 빅뱅이나 대폭발처럼 일어났는데요. 네, 네. 영국 작곡가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우리가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귀로 굉장히 익숙한 네. 음악들이 많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홀스트라는 네, 작곡가입니다. 1874년에 태어나 1934년까지 활동을 했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현대 사람입니다. 저는 더 최근인 줄 알았어요. 예. 34년에 세상을 떠나셨군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한 라디오 방송이 녹음이나 이런 본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진도 있고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남아 있을 정도면 최근이 맞겠죠. 네.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이 이제 행성이라는 관현악 작품이 네. 있습니다. 네. 역시 좀 20세기를 산 사람답게 클래식 음악으로서도 굉장히 희한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엔 혹성이라고 불렀죠. 태양계를 둘러싼 네네네. 8개의 행성 가운데 지구를 제외한 7개의 네. 행성을 음악으로 형성한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플래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왜 이걸 혹성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도 있었죠. 혹성 탈출. 예, 근데 혹성이 아니고 이제 태양을 주위를 도는 것은 행성이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달라진 것들이 좀 있죠. 숭어냐, 성어냐 이런 얘기가 있듯이요.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그죠? 예, 근데 행성 혹성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혹성은 이제 태양 주위를 떠돈
원형으로 도는 별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보는데 그래요? 화성이나 목성이 떠돌아다니면 지구가 그렇죠. 온전할 수가 없죠. 굉장히 현대적인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13년에 작곡된 작품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적인 발견보다는 점성술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요. 네. 화성은 전쟁의 신. 마르스. 네. 금성은 평화의 신, 수성은 날개 달린 신,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거든요. 네. 네 번째 곡은 목성인데 쾌락의 신입니다. 네. 이 목성곡 같은 경우는 이제 7곡의 행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네. 구성의 변화가 다채로운 곡인데요. 중간부 선율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처음엔 장엄하게 시작했다가 아름다운 선율이 중간에 나오는데 네. 영국에서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중간부 선율에 가사를 붙여서 네. 내 조국이여 나 그대에게 맹세합니다 라는 아주 애국적인 가사를 네, 붙여서 네. 영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제2의 국가처럼 불려지는 그런 곡으로 자리 잡았죠. 네. 그리고 이 곡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전에 네, 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MBC 뉴스데스크 시그널 음악으로 진짜 이거 잘 선택한 것 같아. 그때 정말 목성이 쫙 나오면 진짜 뉴스 프로그램이 쫙 완전히 동일시가 돼서. 예, 그렇죠. 참 음악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케스트라 서울시향이나 KBS 교향악단에서 행성을 연주한다 그러면 1곡부터 3곡까지는 좀 괜찮은 네, 곡이네 네, 됐다가 네. 4곡이 나올 때 항상 웅성웅성거립니다. 들은 건데. 하면서 그 예외 없이 정말 이게 웅성거리더라고요. 네, 클래식 음악 네. 연주에서 이렇게 웅성거리는 흔한 일은 아닌데 반가워서. 예, 근데 저도 보통 음악회사 사람들이 웅성거리면 이게 짜증이 나는 게 네, 일반적인데 네.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네. 구스타프 홀스트가 관악기 주자였기 때문에 관악기를 참 효과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네. 트롬본 주자였는데요. 네. 손에 이상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작곡가로 전업을 이제 네. 전직을 완전히 한 거죠. 네. 그리고 곡을 홀스트의 목성 원곡을 틀어드린다 그랬는데 먼저 틀어드린 네, 곡은 이 중간부 선율의 가사를 나중에 네, 네.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네. I vow to be my country. 네. 그러니까 내 조국이여 그대에게 맹세합니다. 이 곡인데요. 부른 가수는 스피로라는 남아프리카 테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은 파바로티라는 별명이 있었던 굉장히 네. 뛰어난 목소리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네. 남아공 월드컵이 열렸을 때 이 네.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음반까지 다 녹음을 하고 올림픽 보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스타가 네. 되지 못한 비운의 테너고요. 네. 그래도 음반은 녹음했기 때문에 네. 제가 특별히 갖고 왔습니다. 네, 노년동 춘사님이 이 음악 원곡에 가사가 있었나요?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붙인 거라는 예, 얘기시죠? 그렇죠. 중간부 선율에 나중에 네. 가사를 붙여서 네. 제2의 국가처럼 사용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그 주피터 그 원곡인데 네. MBC 네. 뉴스데스크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네. 하죠. 네. 다들 웅성웅성 거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 네. 곡이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드라마에서도 음악이 효과적으로 쓰이면은 그동안 몰랐던 분들도 막 그 음악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예, 네. 드라마가 나오면 또 이제 그 곡 이름이 없어지고 드라마 이름으로 공명이 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검색도 왜 그 드라마 그걸로 해야지 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이 악장이 네. 지금도 음반을 사면 엘디라 마디간이라고 네,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건 모차르트가 붙은 것이 아니고 네, 영화 제목이죠. 영화 제목이 네. 지금 클래식 음악의 제목처럼 네. 붙어버린 굉장히 네. 재미있는 케이스고요. 네. 뭐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환상곡도 그렇게 말하면 모릅니다. 그냥 맞아요. 드라마 밀회 이름은 네. 그냥 통하는 음악이 돼버렸죠. 또 뭡니까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도 아우라 오브 아프리카. 예, 그냥 그렇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레벨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네. 모차르트 클라리 협주곡 음반은 네. 그 표지가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아프리카 원주민이 뒷모습이 있는 그런 자켓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아이고 참. 네. 근데 좋은 일이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런 것을 계기로 또 클래식 음악이 가깝게 느껴지고. 예. 그렇죠. 홀스트 행성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구를 제외한 7개 행성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해왕성으로 끝나는데 명왕성은 어디 있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명왕성은 1930년에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홀스트가 작곡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행성 중에 한 곡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2006년부터는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천문학회에서 명왕성은 그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박탈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요? 크기가 너무 작은데, 그 정도 작은 행성이 또 이제 수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왕성을 인정하면 행성이 수백 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걸 빠지면서 홀스트의 작품이 이제 완벽한 그 행성을 다룬 작품으로 남게 됐죠. 참 명왕성 입장에서 보면 뭐 누가 달라 그랬나 왜 좀. 아이 참. 네. 그다음 음악가로 갈까요? 예, 본 윌리엄스라는 음악가입니다. 1872년에 태어나서 1958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라로 된 영화에 이 사람 얼굴이 남아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아, 네네네. 1958년이면 최근이네요. 기억하시죠? 저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뭐 이렇게 세대차를 느껴가면서. 다른 영국 작곡가들도 위대하지만 본 윌리엄스가 특히 이제 영국에서 저도 이 본 윌리엄스 굉장히 오래전 음악가인 줄 알았어요. 이름 자체도 굉장히 18세기적이죠. 네네. 1958년 8월 26일이면 글쎄 저희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영국 미녀와 튜터 왕조의 그 교회 음악에 관심을 보였던 작곡가이고요. 특히 영국 미녀에 관심을 가진 작곡가입니다. 이제 그 당시 20세기 초반의 여러 작곡가들을 보면 자국의 음악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녀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미녀가 또 오랜 세월, 마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발효된 아주 좋은 술가 같은 거여서 끊임없는 음악적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곡가들도 이제 서양 음악 작곡을 하다가 내가 지금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미녀 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 국악기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찰콥스키 같은 경우는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내에서는 이게 무슨 러시아 작곡가의 음악이냐. 이것은 그냥 서유럽 음악이지 하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5인조가 나와서 러시아적인 음악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바르톡이나 코다이 같은 20세기 초반의 헝가리 작곡가는 실제로 그 에디슨 추궁기를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했는데 본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폭 지방에 오랜 기간 체류를 하면서 민요를 채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폭 랩소디 이런 곡을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향곡을 이제 3곡을 작곡을 했는데 20세기 초반의 작곡가로서는 이제 교향곡은 더 이상 인기 있는 장르가 아니고 품만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품은 많이 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피아노 곡을 작곡하면 오선지를 2줄만 쓰면 되지만 교향곡을 작곡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 30개의 오선지를 채워야 됩니다. 이건 중노동이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많은 그 가장 영국적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교향곡은 모두 이제 9개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러면서 영국 작곡가 중에 가장 영국적인 작곡가로 일컬어지고요. 또 이제 웅장한 규모와 소박한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적인 음악의 특색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윌리엄스 이 그린슬리브 판타지는 또 짧게 만들어서 노래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원래 민요고 노래이기 때문에 또 노래로 나오고요. 크리스마스 캐롤로도 많이 불려집니다. 가사만 바뀌어서요. 아마 찬송가책이나 뭐 성가책에 보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이런 것을 갖고 이제 오케스트라 곡을 만들었고요. 이 사람 교향곡, 본 윌리엄스의 교향곡을 보면 실제로 영국 민요들이 많이 나와서 영국 사람들이 들으면 또 우리하고 다른 느낌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윌리엄스 하면은 종달새 비상도 생각난다고 나르디스님이 올려주셨어요. 그 곡 생각했습니다. 노년동 신사님은 좀 본 윌리엄스가 끝없이 어떤 멜로디를 대서 좀 지루한 느낌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웬만하면 크로스오버 곡으로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클래식 편성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도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가입니다. 이 사람도 1857년에 태어나
네. 193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모두 20세기 활동을 했죠. 사실 1857년에 태어났다고 해도 19세기 활동분보다는 20세기 활동분이 더 유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수께끼 변주곡, 그 바이올린 소품인 사랑의 인사, 네. 그리고 이제 첼로 협주곡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드보르작과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 첼로 협주곡 중에 가장 유명한 네.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국 작곡가들이 굉장히 드문에도 불구하고 이 19세기 후반에 갑자기 폭발을 했다 그러는데요. 네. 이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 확보한 작곡가로는 역시 엘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브리튼 같은 작곡가는 너무 이제 현대적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차마 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엘가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틀어도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곡들이죠. 네. 사실 좀 약간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약간 클래식은 이제 약간씩 시대에 뒤지는 것도 좋겠다는 우리가 생각이 아직도 드네요. 모차르트, 베토벤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의 위대한 작곡가들도 현대풍의 곡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윤희상의 곡이 위대하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통영음악제를 가서 네. 윤희상 작품을 이제 들었는데 모든 연주자가 악보를 모두 했고 다 보면서 하더군요. 굉장히 어려운 곡이죠. 이제 그렇죠. 동백림 화성 같은 사건으로 것이. 고초를 겪으신 네. 분이고요. 네. 이제 한국 그런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자 재밌는 것이 동백림 사건 때 윤희상 네. 선생님이 잡혔을 때 네. 세계 각국에서 탄원서가 그렇죠. 왔습니다. 그때 네. 탄원서를 서명한 사람 중에서 스트라빈스키도 있었고요. 네. 카라얀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위대한 네. 작곡가인데 네. 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음악을 우리가 미리 들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네. 서울시향 같은 경우도 이제 진은숙 네, 작곡가, 이제 상임 작곡가로 네. 이제 월급을 줘가면서 네. 곡을 계속 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도이체 그라마폰에서 진은숙, 정명훈 지휘 서울시향 진은숙 작품 음반도 나왔거든요. 네. 그 진은숙 씨 얘기를 또 하자면 진중권 씨 누나입니다. 그렇죠. 이런 작곡가의 곡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현대에 있어서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음악을 즐기는 사람으로서는 버거운 음악이죠. 예, 갑자기 음악이 공부가 돼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버겁지 않은 곡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초년고생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영국에서 그 귀족 칭호도 받고. 예. 그리고 사실 그 임금님이 주목한 작곡가이시죠 하는 게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작품을 네, 작곡했습니다. 네. 이제 위풍당당은 펌프 앤 서컴스탄신스라고 어려운 영어인데요. 네. 셰익스피어 오셀로 3막 3장의 대사에서 따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위풍당당으로 번역을 하는데 네. 예, 5곡의 행진곡 중에 1번이 유명한데 네. 이 곡이 에드워드 7세 대관식에 사용된 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 왕실의 인정을 받는 특급 작곡가로 그렇겠네요. 성공을 네, 한 거죠. 그렇군요. 부인의 네.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조금 연상이었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능력 있는 남자를 보살폈는데 네네. 근데 솔직히 보살피는 건 할 수 있는데 네. 마흔이 될 때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보살핌에 약간 좀 인내심이 망설임이 인내심이 이제 필요하죠. 폭발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네.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보살피고 있는데 제가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털기 안 하셔도 됩니다. 위품당당 행진곡 1번의 중간부 선율에 시를 붙여서 랜드 오브 호프 앤 글로리라는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네. 이 곡은 정말로 영국 제2의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영연방 경기대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바로 거기 God Save the Queen이 아니고 네. 이 곡을 연주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딱 유명한 곡이 돼버렸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오케스트라로 연주가 네. 됐죠. 그만큼
영국의 많은 작곡가들이 성공은 했지만 이 엘가만큼은 정말 국가의 인정을 받은 그러네요. 최고의 작곡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 바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인데요. 그렇죠. 자클리느 뒤프레라는 영국의 첼리스트가 연주가 이 곡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뒤프레는 20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첼로를 더 이상 연주하지 못하게 된 바렌보임의 부인이었고요. 네. 그만큼 그 감동은 더할 수 없죠. 어렵고 진지한 클래식 곡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만큼은 네. 크로스오버가 아니고 원곡으로 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재웅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